네, 아름다움을 선사해드리는 고품격 방송 미큐 닥터의 조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더웰 피부과의 정말 최고의 미남 원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을. 네, 안녕하세요. 더웰 피부과의 원장 김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저 레이싱 모델 할 때부터도 봤고요. SNS에서 셀럽으로 활동하는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정우주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주. 와우. 오늘 또 우리 우주 씨 말고 예쁜 분이 또 오셨다면서요? 네, 너무 예뻐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저희 레이싱 모델계에 진짜 이 마스크가 웃을 때 너무 예뻐요. 이 과즙미가 완전 팡팡 터지는 네, 모델 이다령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타이어 레이싱 모델 이다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와, 현직에 계시는 분을 네. 모셨어요? 어렵게. 네. 야, 딱 보자마자 저는 얼굴도 예쁜데 머리가 숱이 되게 많고 또 네. 탐나더라고요. 완전 이 흑발 매력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역시나 이 풍성한 모발이 사람을 좀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네.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 모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더욱더 시선 집중하실 수 있는 탈모. 이 탈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탈모라는 게요, 어떤 걸까요, 정말? 자, 우리가 탈모라는 거는 병적 탈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모발의 개수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모발이 많이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와 병적 탈모로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 탈모는 우리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형 탈모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건 이제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전적으로 생기는 남성형 탈모. 근데 요즘에는 남자만 빠지지 않죠. 맞아요. 여자들도 많이 빠지고 여자들도. 그래서 맞죠. 그러한 탈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이런 탈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원에 환자분들이 자꾸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보시면은 점점 여기 비어가지고 M자 이마처럼 여기다 보인다. 색깔 칠해야 돼요. 화장할 때마다. 몰랐네. 네. 근데 저도 색칠해요. 저도 여자들 쉐딩으로 막 가리잖아요. 컨투어링 메이크업. 저희들도 진짜 고민이 많아요. 탈모 벌써부터 시작된 걸까요? 글쎄 꼭 그건 아닌데요. 이제 조사를 제가 예전에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이마 보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이마 모양이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머리 이마 모양을 보면 동그랗게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좀 청소년기가 되면 동그란 것에서 어떻게 변하면 네모나게 변하죠. 약간 각진 네, 그렇죠. 이마처럼.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M자. M자가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여자는 좀 천천히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탈모가 올 수가 있잖아요. 막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극심하게 받았다. 그럼 이렇게 막 한 움큼씩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뭐 단기적인 탈모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탈모 중에서 병적 탈모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거는 유전하고는 좀 달리 환경적인 요인에 많이 미치는 걸로 돼 있죠. 그 현대인들은 이제 취업이라던가 결혼이라던가 결혼을 앞두고 막 머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아니면 뭐 입시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딱 그 분기별로 머리가 빠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잠깐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 조금 빠질 경우에도 그걸 탈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모를 정의를 할 때 하루에 이제 모발이 누구나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200개 이상 빠질 때 우리가 병적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00개 이내는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200개요? 200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따 세어보세요. 자고 나서 100개에서 네, 머리카락 세어봐요. 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요, 원장님. 지금 올해는 안 그랬고 재작년, 2년 전에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뿌염을 하러 갔어요. 뿌리 염색. 네. 근데 친구가 미용실 원장이었거든요. 친구가 야, 너 머리에 땜통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야? 내 머리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랬더니 진짜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만한 500원짜리만큼의
구멍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요? 저 머리도 잘 감고 빗질도 잘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게 다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일하다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매일. 아. 근데 전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나 보다. 근데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500원짜리만큼 빠졌는데 내가 그 빠지면서 아픈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머리가 간지러운 것도 없었고 이 탈모를 언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각 증상이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없습니다. 어떡해. 무서워. 내 머리에도 땜통 있는 거 아니야? 이따 봐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증상이 없이 빠지는데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뭐 달리 뭐 우리가 가렵거나 뭐 붓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자각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어났더니 왠지 빗질을 하는데 오늘따라 머리가 많이 빠졌네라는 것 정도가 다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머리를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뭔가 되게 그래서. 슬프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막 아저씨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왜 머리 감고 나면 그 화장실 수채구멍에 네. 이만큼씩 빠져 있으니까. 나 막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드라마 주인공 이거 갑자기. 탈모 시작된 거 아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탈모가 시작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를 보는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병적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게 병적 탈모고 일반적인 뭐 우리가 아까 말씀 유전성 탈모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곳을 계속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병적 탈모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다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 깎다가 대부분 이제 알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탈모 유말한 게 듬성듬성 여기저기 달마시안처럼 막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요. 징그럽고 무섭더라고요. 다령 씨는 그 두피 관리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이것도 궁금한데 네. 제가 두피 마사지기를 집에서 지압기를 써서 우와, 머리를 진짜요? 감아요. 머리를 아. 감아요? 네, 머리 감을 때 두피 네, 마사지기? 마사지기를 시원하겠다. 엄청 시원하긴 네. 한데 두피를 자- 자극해 주는 거구나. 자극이 어. 되는데 이게 뭐 비듬에도 좋고 뭐 각질 제거에도 좋다고 하지만 네. 이게 탈모에도 좋은지 아. 그것도 궁금합니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도움은 되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은 더 나은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자극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행을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유전적인 탈모는 그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클렌징을 잘 하는 쪽으로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원형 탈모가 왔을 때 네. 머리카락 하나하나 빠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빗질하는 것조차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탈모가 있을 때 빗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빠질 머리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탈모 있을 때 머리도 이틀에 한 번 감는다, 3일에 한 번 맞아. 감는다. 근데 사실은 빠지는 거는 똑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머리는 빠지는 거라 문제는 안 되세요. 정말 아마 이 탈모에 관해서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하긴 어린 친구들은 그다지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 빠진 친구도 그럼요. 있더라고요. 입시 전쟁. 이제는 뭐 유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뭐 자외선을 많이 쐬도 네.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여겨보시는 화제이기도 한데 정말 알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속설 있잖아요. 네, 속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려주세요 좀. 원장님, 네. 그 모자나 가발을 쓰면은 이게 뭔가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탈모가 더 막 진행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유전성 탈모는 문제는 안 되세요. 근데 하지만 병적 탈모나 또는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발을 많이 쓰거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모자를 많이 쓰게 되면 네.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피부염이 잘 생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모발 손상도 일어날 수 있고 염증 반응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리가 빠질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탈모는 대부분 다 나으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그 두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저도 네. 질문이요. 탈모용 샴푸를 쓰면 머리가 정말 나을까요? 나는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안다고 쓰고 생각하세요? 있거든요. 그냥 빠지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만 줄 것 같은 생각. 예방?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샴푸가 100% 탈모를 예방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탈모 샴푸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두피 질환 상태를 좋아지는 거는 좀 도움이 되지만 탈모를 억제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100%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자, 머리 감고 머리 잘 말리세요? 잘 안 말리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열심히 말려요. 한 30분, 40분 말리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린다. 네. 저는 어떠세요?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 네. 그냥 자연 건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피 상태가 안 좋아지죠, 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과도한 열을 쓰시는 거고, 너무 안 쓰시는 거고, 이게 극과 극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중간만 좋은 건 갑시다. 아닌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균이 삽니다. 벌레들 같은. 근데 이제 우리 두피에는 비듬균이 살게 돼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비듬균이 증식이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 자연풍으로 말리겠다라고 하시면 습도가 높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시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비듬균이 증식해서 비듬이나 또는 지름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또 조은채 씨처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열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손상을 받는 거죠, 머리카락이. 네, 그러면 오히려 또 탈모를 더 조장할 수 있어요. 뭐는 이런 거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과한 게 너무 좋았어. 아, 이제 드라이기 너무 뜨거운 열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보다는 찬바람이 더 좋고요. 그래서 대개는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모양을 만들 때는 드라이를 써야 되겠지만 오랫동안 쓰시는 건 안 좋죠. 선풍기 바람이 좋구나. 자연풍이 제일 좋은가 봐. 네. 네. 원장님, 그리고 제가 남성분들을 대변해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까부터 대기실에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주변에 남자분들이 막 그래요. 그 탈모 치료제 먹으면 좀 발기무전이 올까봐 무섭다며. 왜 고개 숙이시는 거죠? 부작용이 있나? 아니, 대본 본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왜 이거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지만? 제가, 예,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0.3%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0.3%? 제가 환자를 보는 임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적게는 한 15%, 많게는 20% 정도가 그렇게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럼 되게 많은 거잖아요. 100명 중에 15명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지 실제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약이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성 호르몬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근데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억제하는 거니까 얘가 줄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같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 비율인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밑에 막 자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이제 해보시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런 심리적인 게 크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나중에는 그런 그 호르몬 수치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시민성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습니다.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친구는 머리카락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제가 머리카락이 두껍거든요. 부럽다고. 자기는 너무 얇아서 가늘어서 분명히 탈모가 올 것 같다고. 머리카락이 얇은 사람이 탈모 가능성이 더 높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모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굵기의 변화가 있어서 탈모가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그 얇은 사람이 탈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굵었던 게 점점점 얇아지면 그쪽을 탈모로 보는 거지 얇은 머리가 탈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그 탈모 로봇 시술이라는 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어떤 거예요? 모발이식 아닌가? 그렇죠. 로봇으로 뭐 이렇게 수술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남성 탈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네.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을 뒷머리에 이제 떼서 그 절개술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를 떼서 하나하나 나눠서 그거를 이제 모낭 분리를 한 후에 하나하나 머리에 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렵다. 네, 흉터도 남고 네. 그다음에 또 하고 나면 통증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사람이 정교하게 하더라도 네.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 그 머리카락이 이제 많이 소실이 되죠. 내가 100개를 얻고 싶으면 한 150개 정도를 뽑아야 100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대머리인데 아니, 저는 안 보세요. 네. 아니, 자꾸 선생님
선생님 대머리라고 하시는데 네. 가발 아니에요? 머리숱 풍성하세요. 네. 저도 탈모약을 지금 19년째 먹고 있습니다.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네. 봐요. 네. 전혀. 이게 사실 이게 재벌인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 하나가 엄청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100개를 심기 위해서 50개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전에는 수술할 때 감수하고 했는데 네. 이제 로봇 수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소실되는 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로봇 수술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채취할 때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빼게 로봇이요?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사람이 손으로 하면 뭐 한 10개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시다시피 똑같은 일을 한 100번 이상 반복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치실 것 같아요. 정상적인 모낭을 또 손상을 입히죠. 그러다 보면 또 똑같이 한 30% 이상 손상을 보는데 이 로봇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원장님이 원장님 스스로가 좀 약간 이렇게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병원에서도 모발에 고민 있으신 분들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째 먹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도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주변에 저 친한 친구인데 그 약을 주면서 그 친구도 근데 먹으면서 아들 잘 낳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상진인이 여기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치료제 먹어도 아들 잘 낳을 수 있대요. 기억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발 이식이나 이런 상담을 오게 되면 저도 이제 동병상련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이제 치료를 할 때 저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은 충분히 모발을 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 나게 한 후에 아. 그 다음에 빈 곳을 채워주자.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 원장님 나게 한 되게- 후에 그럼 어떻게 나게 한 후에요? 그 약을 먹으면 나죠. 아, 일단 먹는 약이랑 그 거고. 일상생활에 좀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방하는 방법, 탈모를 예방하는 네네. 방법. 더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모발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약이 먹는 게 한 80%라면 네. 이런 일상생활은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를 많이 쓴다던가 클렌징을 잘 안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환자분에게 먹는 약을 충분히 드시고 네. 한 6개월 정도 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아파요 그러면? 어차피 마취를 하면 보통 한 4시간 정도는 그 마취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 통증이 없으시고 다 농담하면서 하세요. 나중에 대화하면서 잘 심어주세요. 거기 옆에 두 가닥. 아 근데 이 탈모를요 초기 때 발견하는 거랑 뭐 중기 뭐 말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겠다. 예, 그에 따라 그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증상들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 탈모가 생기시는데 이게 기수가 높아질수록 좀 늦게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 돼요. 기술에 이것도 일기 막 있나 그렇죠. 봐요. 예. 우리가 탈모를 이제 그 한 7단계 정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발이 얇아지는 것이 얼만큼까지 얇아졌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굵기가 1이라고 한다면 한 20% 이내까지 20% 이상이 되면 그건 다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죠. 아,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내가 1기인지 3기인지 7기면 큰일 난 거야. 네, 이거 그렇겠죠. 7기면 로봇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원장님. 그렇죠. 원장님 이렇게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뭔가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들은 되게 유전성 탈모인 남성형 탈모를 말씀드리는데 남성형 탈모는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처럼 탈모 초기에 약을 드시고 시작을 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기수가 넘어가서 많이 밀리면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건 남성형 탈모는 그렇고요. 네. 지금 여기 다 여성분이시니까 네. 대부분 이제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다 탈모가 많아요. 이유가 영양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광고에도 두피 모발 영양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다 또는 이제 손톱이 잘 부러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케라틴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영양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칼로리를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탈모 영양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 또 우리가 두피 케어라는 것 자체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를 충분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잘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두피 건강에 제일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와, 정말 제대로 소중한 꿀팁을 얻어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사이다 팩트, 이 시원하게 탈모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되셨나요? 네, 정말 궁금했던 사항들을 오늘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탈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제가 사실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친구한테 제가 탈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러 간다 얘기했는데 여자 친구들이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탈모가 엄청 시작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 좀 잘 듣고 와라 그랬는데 이걸 방송을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다이어트 많이 하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고 네.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너무 도움되는 방송이에요. 네. 진짜 이런 방송은 널리 많이 구독해야 돼. 많이 퍼져야 돼요. 구독해야 된다고. 구독해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지세요.